안녕하십니까. 뉴스포커스 이진건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잠 못 드는 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톰 행크스하고 저 누구죠? 맥라이언 주연의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왜? 개표 상황이 잠을 잘 수 없게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9일날 밤은 다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밤새도록 그거 지켜보느라고. 왜냐하면 너무 미세하게 차이가 나니까. 언제든지 사실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1%포인트 앞선 경우가 없었습니다. 가장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가장 많이 이겼던 게 0.9%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원래는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 5% 정도 못해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답니다. 국민의힘 그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거기서도 뭐 7%, 5%, 7%, 뭐 그 다음에 잘하면 10%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다들 뭐 이기기는 이겼는데 가능하면 많이 이겨야지, 많이 이겨야 당선자가 앞으로 힘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도 역시 이제 설득력이 있고 또 지지자들도 힘을 낼 수 있고 또 민주당, 지금 여당 아닙니까?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기세를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뭐 어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웬걸 개표함을 열어보니까 윤 후보가 이제 형평심이 뭐랄까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전 투표부터 이제 개표하게 돼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표차로 뒤지다가 야금야금 이제 올라갔죠. 그 올라가는 것도 무슨 1%, 2%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근접해 갈수록 말이죠. 아주 소수점 이하 자리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시 30분께 되니까 밤 이제 윤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도 야금야금 소수점 이하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그러면 그걸 지나서 이제 이른바 윤 후보 측에서 지금은 윤 당선인입니다만은 그 측에서 보면 골든 크로스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면 조금 이제 이 표차를 벌려야 될 텐데 이 벌이지는 못하고 거기서도 소수점 이하 소수점 두 자릿수에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출구조사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출구조사 결과가 딱 발표될 때 전부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KBS, MBC, SBS 3사 그 지상파 3사 여론 이 출구조사 결과는 보니까 두 후보 차이가 0.6%포인트. 상상도 못했던 거죠. 더더구나 JTBC가 했던 여론 출구조사에서는 이게 0.7%포인트 차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이기는 거는 0.6%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은 0.7%포인트.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주 뭐 얼음이 됐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상황실, 선거 상황실은 아주 뭐, 그 발표되자마자 그 전부 굳은 표정이었고 민주당은 반대로 아주 박수를 치고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 그전에는 폐색이 짙었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막 공격을 해대고 아무 말 잔치나 막 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좀 위기를 느끼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출구조사에서 오히려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정말 전부 이제 뭐 아주 분위기가 확 살아났죠.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인데 3천 몇백만이 그 유권자 투표한 거 아닙니까? 총 투표 선거인 수는 4,419만 명이었지만은 어쨌든
77.1%가 이제 투표한 결과였습니다. 그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그게 뭐 0몇 소수점 이하의 그 수치로 판가름 날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출구조사가 왜 저래?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0.73%포인트 차로 윤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 보면 이야 그건 누가 입장을 바꿔놓게 생각해도 정말 기가 찼겠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조금만 말이지. 예? 반 발짝만 더 갈 수 있었어도 이겼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아직도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선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전 기간 중에는 서로 말이죠. 격렬하게 공격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공격을 해댔죠. 막판에 더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토론에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신경질적이었고 그래서 저분이 아주 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 뭐 그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의외로 우리가 충분히 더 앞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그걸로 또 오히려 아쉬워할 겁니다. 근데 이 선거전은 그렇게 격렬했지만은 그러나 물리적 충돌 같은 건 거의 없었고 또 이 선거 마무리가 깨끗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나서가지고 예? 그 완전히 대개 이 정도 되면 이 극히 미세한 차이 같으면 끝까지 기다려보거든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또 그 재개표하다든가 뭐 하든가 이 논란이 많을 텐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윤 후보한테 당선이 나와가지고 그때가 말이죠. 3시 48분께인데 사실은 확정된 건 4시 넘었었거든요. 확정이라고 한 건. 그 다음 4시 한 반쯤 되니까 이제 개표가 거의 끝났는데 그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좀 더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이재명 후보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죠. 예? 깔끔했습니다. 여하튼 끝에는 승복 깨끗이 하고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 참 국민 이게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또 혹은 그 선대위 사람들 이분들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도 여튼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이게 말이죠, 뭐 사전 투표 거기 그 과정에서 또 논란도 있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근데 그때 보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필하고 그랬거든요. 무슨 선거 관리를 이 모양으로 하냐 해서 근데 그런 걸 트집 잡아서 예? 불복 소동을 벌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대선 이거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해가면서 대선을 이렇게 치러야 되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정치 평화의 정치 이걸 구현하려면 이거 지금 대통령제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 대선 때마다 대선이 한번 치러질 때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해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대결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민주당은 막판에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폐색이 좀 짙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쏴댄 중에 하나가 정치 개혁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정치 개혁안이 이런 겁니다. 뭐 상세히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에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였지만은 그 중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걸 개헌해서 이걸 만들겠다. 중임제로 하고 또 결선 투표제로 하겠다. 이번 같이 과반 이하 되면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 2위 사이에 결선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었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뭐 여야 정책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위성정당을 뭐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고 준연동형 정도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예? 이게 민주당이 참 보면요. 대통령 지금 되면 0.73%포인트 차로 윤 당선인이 이겼죠.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권력을 대통령 권력을 나누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승자 독식이에요. 단 0.1%라도 0.001%라도 아니면 단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전체 대통령 그 권력을 100%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의회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각 정당이 득표한 그 비례대로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권력을 입법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 서로가 지금 개혁 안에서도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잖아요. 서로 뭐랄까 모순되는 그런 그 개혁 안이라는 걸 두 개를 동시에 내놨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거 진정성이 있는 개혁 안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대통령제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줬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지 갑자기 친북 정책이 되고 미국하고 저 동맹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오히려 미국을 경원시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되고 외교 안보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이죠. 예? 즉 경제정책도 이게 무슨 국가 통제 경제 체제로 가는 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제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제가 위험하다. 저는 사실은 평소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했거든요. 왜? 그래도 장기 집권을 막는 이제까지 성공한 제도였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일을 그르치기로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기로 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의 그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예? 안보 정책, 외교 정책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도 아무도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말이지. 취임사에서 그렇게 강조해놓고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독선, 독단, 독주 그런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혹시 개헌이라도 하게 될 때 예? 무슨 뭐 4년 연임제 지금 5년 대통령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그게 8년으로 돼보세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헌을 할 때 예? 그런 식으로 예? 뭐랄까 고민 없이 개헌하지 말고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성숙된 민주국가로 가는 제도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